안녕하세요. 제가 이전에 제 유튜브에 궁금한 내용을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오늘 영상을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국과 현대 첫 경기 2세트 14대 12에서 15대 12로 될 때 득점 장면에서 네터치가 있었는데 그대로 득점이 인정된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양효진, 자 수비됐어요. 넘어가나요? 넘어갔죠? 넘겼어요. 네. 김연경 수비 좋았고 이재영. 네. 이재영 선수가 지금 네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거는 네터치가 아닌 게 저희가 이제 배구를 보면 양쪽 끝에 안테나가 있잖아요. 안테나랑 안테나 사이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네터치는 네터치인데 안테나 밖에 네트를 건드리는 건 네터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영 선수 같은 경우는 안테나 밖에 있는 네트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건 네터치가 아닌 거죠. 이해하셨죠? 세 번째는 여자부 B조 GS칼텍스와 인삼공사 4세트 2대 3 상황에서 3대2 됐어요. 한송이 직접 때립니다. 제자리에서 러츠, 네. 블락아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강소희 선수의 블로킹을 블로킹 행위로 볼 것인지 네. 수비 행위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갈리겠죠. 그럼 이제 네트 위인지 네트 그렇죠. 아래인지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면 그 높이에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정민 다음이죠. 여기서 네. 그러니까 강소희 선수의 동작이 블로킹이라면 상관이 없는 문제가 거고, 없는데 네. 블로킹이 아니라 수비 행위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포인트죠. 네. 자, 이게 높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각도에 따라서 예. 또 다르게 보이거든요. 네. 확인 결과 포인트가 아닌 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강소희 선수의 손이 네트 상단보다 좀 더 올라왔다고 판단한 거죠. 예. 블로킹으로 판정이 나긴 했는데 블로킹과 리시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블로킹과 리시브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블로킹 동작으로 볼 것이냐 수비 동작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인데 기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블로킹을 해서 네트 위로 손이 올라오면 이건 블로킹 동작이에요. 근데 손이 안 올라온 상황에서 네트 밑에 손이 있으면 그러니까 점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도 그거는 블로킹 동작이 아니고 수비 동작으로 보는 거죠. 근데 블로킹으로 맞는 터치는 한 번으로 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포인트가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났고 이 당시에 이제 이영택 감독 입장에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강소희 선수의 손이 올라와 보이기도 하고 또 아래에 있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 조금의 항의가 있긴 했는데 사실 이게 카메라가 이제 다양하게 있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손이 올라와 보이기도 하고 또 내려가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손이 네트 위로 올라오면은 블로킹 동작으로 본다는 거. 네 번째 질문은요. 조순위 결정전 현대건설과 GS칼텍스 1세트에서 리플레이 선언을 해서 다시 경기를 이어나가던데 뭐 때문에 리플레이를 하는 걸까요? 어렵게 살려놓고 강소희. 터치 내시나요? 지금 리플레이가 선언됐어요. 왜 리플레이 선언을 한 거냐면 부심도 휩쓸을 불 수 있고 주심도 휩쓸을 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혜진 선수가 점프 토스를 하는 과정에 부심이 봤을 때는 네터치를 한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휘스를 불었는데 터치 내시나요? 아닌 것 같아. 심판이 이건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이거는 없던 일로 하자.
이래서 다시 리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게 확률이 커요. 제가 봤을 땐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100% 나는 이렇게 봤다 이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간혹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자, 5번째 질문 갑니다. 지난 코보컵 순위 결정전 현대건설 대 GS칼텍스 경기에서 양유진 선수의 캐치볼 파울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그 당시 무슨 이유로 캐치볼 반칙이었는지 또 캐치볼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김다인 중앙 양유진 한다 헤딩 아, 붙었어요. 힘껏 밀어냈습니다. 다시 가요. 아, 득점이 되긴 했는데 지금 김다인 선수가 머리를 감싸 질 정도로 미안함을 또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양유진 선수의 이 득점을 공격으로 판단을 안 한 거죠. 여기서 양유진 선수가 두 손으로 넘겼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약간의 캐치볼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저도 사실 좀 애매한 건 많은 것 같아요. 배구는 손에 공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농구랑 좀 달라요. 손에 조금이라도 머물러 있으면 캐치볼이 돼요. 그래서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살짝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약간 양유진 선수는 토스로 넘긴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공격 행위를 했는데 심판 입장에서는 공이 손에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캐치볼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이런 동작을 할 때마다 다 이 심판이 휩쓸을 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사실 심판의 재량이거든요. 이거는 맞다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장면에서는 캐치볼로 불린 거예요. 캐치볼로 불렸기 때문에 아마 그 상황을 캐치볼로 보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인삼과 기업은행전에서 2세트 그때 한유미 해설위원님이 제가 염혜선 선수가 축구를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에 대한 자세한 썰이 듣고 싶어요. 여유가 있네요. 신현경 리베로. 자, 길게 쏴줍니다. 표승주의 연타입니다. 발로써 발디그. 이야, 염혜선 세터. 그리고 때려봤는데 예. 아쉽게도 고희정 선수. 지금 염혜선 선수가 엉덩방아를 찌우면서 그러니까요. 또 발로 올렸어요. 예. 근데 사실 염혜선 선수가 축구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이야, 네. 발로써 듣다 보니까. 오호. 프로가 되고 나서는 사실 그렇게 축구를 많이 하진 않는데 예전에는 좀 많이 했어요. 비시즌에. 선수들이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똑같은 운동을 하니까 가끔은 좀 지겹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선수들이 한 번씩 이제 재미 삼아서 이렇게 나눠서 축구를 할 때가 있는데 염혜선 선수가 굉장히 또 잘 뛰고 체력이 워낙에 좋은 선수고 또 이런 발재간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서 축구를 잘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염혜선 선수 뭐 모든 종목을 다 잘해요. 인삼과 기업은행전에서 3세트부터 이영택 감독님이 차세대 선수들을 기용하셨는데 어쩌면 3세트 셧아웃으로 이길 수 있는 경기라서 그런 기회를 선수들에게 주는 것이 차세대 선수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작전 타임 때 이영택 감독님이 선수들에게 나 안 바꿀 거야. 니네 다 똑같이 연습했는데 왜 못해? 할 수 있어. 인삼. 오히려 저는 그런 경기에서 이제 백업 선수들이 많이 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습을 주전 선수만큼 백업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오히려 더 힘든 선수들도 많아요. 또 야간에도 또 따로 하는 선수들도 있고 매번 중요한 경기 때는 주전 선수들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겨야 되니까. 이 백업 선수들이 나가서 한 번씩 이렇게 경기 경험도 쌓고 오히려 그런 상대팀 주전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하는 게 이 선수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면 같이 또 백업
대 백업으로 이렇게 경기를 하면은 약간은 연습 경기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상대팀에는 뭐 주전 선수들도 그래도 몇 명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이면 이 백업 선수들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안 뺀다라고 생각하면 아 내가 무조건 이 경기를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 내가 들어가 있는 순간 좀 책임을 지고 싶고 마무리를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정말 선수들한테 오히려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뭐 또 자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GS랑 인삼경사의 준결승전에서 이숙자 해설위원님이 받고 갔다 세워줘야 한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강소희 쪽. 강소희가 들어 때립니다. 성공. 네. 야, 지금 예. 강소희 선수가 나가서 기다렸던 게 아니고 안에서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받고 갔거든요. 길게 주기보다는 좀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공격수들이 제일 때리기 좋은 상황은 세터가 올리는 볼이랑 맞부딪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손뼉도 이렇게 해야 소리가 잘 나잖아요. 공격수가 받지 않으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미리 내가 공격 준비를 하러 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코트 밖으로. 그러면 강소희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이트 공격을 때렸기 때문에 코트 안에서 받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겠죠. 오른쪽으로 코트 밖으로 나가서 때리려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안에서 그냥 같이 공을 토스 따라서 이렇게 같이 나간 거예요. 공이 자꾸 길어져. 그럼 본인이 때릴 때 몸이 이렇게 누워서 약간은 옆으로 누워서 때릴 수밖에 없으니까 때리고 나서 넘어지는 건데 이럴 때는 공을 약간 세워줘야 돼요. 세워줘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공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점에서는 좀 이렇게 공이 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걸 보고 저희가 이제 공 끝이 살았다, 공을 좀 세워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이 계속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공을 때릴 때 공이 계속 살아가니까 내가 때리기가 힘들잖아요. 코트 안에서 같이 나갈 때는 볼이 너무 길면은 공격수가 너무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강소희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잘해줬다라는 말이었던 거죠.